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강사 김우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레크레이션 계획 중에서 우리가 주변빌 많이 학교 다닐 때 적용 계획 중에 저 앞에 조금 나오죠. 그죠? 레크레이션 계획 중에 조금 나옵니다. 자, 그 내용들이 어떤 건가 한번 보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쓰이고 우리는 이 계획 모델 자체가 어떠냐기보다는 이런 계획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한 거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무슨 논문을 쓸 때는 실제로 이 모델의 어떤 내용들을 완전히 다 알아야 되겠지만 실제 우리는 지금 논문을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석사 논문도 이거 그 모델 하나 가지고 적용을 해가지고 분석 도법을 내가지고 평가하고 뭐 결과치를 어떻게 내고 이런 것은 석사에선 잘 안 쓰고요. 주로 이제 박사에서 많이 쓰죠. 왜냐하면 석사는 전반적인 어떤 큰 흐름을 설명을 하는 거라면 우리가 박사는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모델 하나 가지고 아주 섬세한 걸 빼내는 방법 아니면 그런 데서 자기의 이론을 하나 또 도출하는 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박사 논문으로 많이 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 하나 자체가 우리는 안에 전부 다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런 모델이라든 여러 기법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석사와 학사 좀 중간에 있는 그러면서도 박사는 어찌 보면 박사학위는 어찌 보면 기술사보다 더 모르죠. 왜냐하면 실무도 잘 모르지만 조그만한 거 점점 조그만한 게 아니고 굉장히 세부적인 것에 매달리는 어떤 방법이라면 우리가 기술사는 전반적인 통괄적인 내용의 어떤 진짜 큰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술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전반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술사가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많은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풀어나가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논술의 기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또 논술을 또 잘 쓰기 위해서는 또 자꾸 풀어야 되는 거죠. 문제를 맞춰서 기술사의 어떤 문제에 맞춰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단히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변비례 계획 참 경상도 발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어떤 체계 모델이라는 어떤 말을 가지고 할 건데요. 물론 주변별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별은 우리가 레크레이션 계획에 교수님이 들고 들어와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이거는 여기 말 그대로 자원과 이용자 체계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분이 낸 어떠한 모델의 어떠한 기법이죠. 어떤 적용하는 방법이죠. 그죠? 앞에 모델이라는 것이 몇 평형 있다는 것처럼 이제 이 자원이 어떻느냐, 그 다음에 어떤 이용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은 적용에 어떠한 변수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주변비를 레크레이션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그 미국이나 어떠한 그 유럽 계통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실제로 레크레이션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하고의 개념이 조금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외국에는 어떤 자연 자원을 굉장히 보호나 보존을 하는 개념에서 이용자가 접근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론은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 적용 계획을 할 때는 어쨌든 자원하고 관계가 되기 있기 때문에 자원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론을 우리가 들고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토목이라든지 도로를 만들고 어떤 단지 개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걸 안 들고 들어오겠죠. 그죠? 그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쓰죠. 그래서 우리 조경에서는 우리가 주변빌 모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체계 모델을 한번 보면은요, 이제 이 사람이 주변비례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자연 자원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이용자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연 자원을 보호하는 방법이죠. 어찌 보면. 그리고 거기에 자연 자원은요. 거대합니다. 우리하고는 다르게. 그렇지만 크든 작든 자연 자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용자 체계 모델 이렇게 하면서 자, 처음에는요. 목표 설정 우리가 왜 저는 굉장히 이렇게 프로 차트를 좋아합니다. 프로 차트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프로 차트는요. 거의 맥락이 같아요. 당연히 목표를 설정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프로 차트 한두 개만 법이든 아니면 계획이든 법은 어떤 프로 차트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론에 가서도 우리가 또 프로 차트는 또 기본적으로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각각 한 두 개씩만 기본적으로 몇 개 딱 해보면은요,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프로 차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 좀 파악을 잘 해보시고요. 우리가 목표 설정을 먼저 하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자, 여기에 지금 포인트는 자원입니다. 자원과 이용자라고 했어요. 자, 요런데 자꾸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잘 맞춰서 보셔야 돼요. 어디다 맥락의 중심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내용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도로 같은 경우는요. 자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용자하고 그 다음에 수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수요죠. 그죠? 그 다음에 수요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용자가 더 중요해요. 수요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비를 안 쓴다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목표 설정 이런 건 다 똑같아요. 프로 차트는 다 목표 설정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조정을 합니다. 자, 계획의 이 조정이라는 것이 계획 자체를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가 아니고 서로 간의 의견을 조정을 하는 관계죠. 자, 우리가 이런 것이 말 그대로 이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자연 자원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럼 국가 간하고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정부 내에, 그 다음에 정부와 정부 간. 정말서 우리나라 같으면 도와 도, 도로가 난다든지 뭐 이럴 때는 도와 도의 관계죠. 아니면은 뭐 공원을 만들더라도 도와 도하고 걸쳐 있는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뭐와 도의 관계 아니면 그 도 안에도 군하고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관계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것이 이런 계획의 조정입니다. 사람 어떤 부처와 간의 조정이죠. 부처 간의 의견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처 간의 의견 조정. 자, 그러면서 또 시민하고의 관계도 있죠. 그 지역의 시민하고의 관계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가 좋은 시설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님비라는 것도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요. no라는 거, not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싫어라는 어떤 시설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자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설의 관계도 본다면 자원뿐만 아니라 시설의 관계, 이용자의 관계도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이런 목표 설정이나 그 다음에 계획의 조정을 할 때도 보면 앞에 뭐가 있나요? 무슨 공장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공단, 그죠? 그 다음에 앞에 요즘 지금 시끄러운 게 뭐예요? 아파트 뭐 신도시하고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항만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철도라든지, 이거는 뭐 진짜 도와 도의 관계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민하고의 관계. 크레임, 요 앞에 나오는 크레임 조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이런 것도 원자력 같은 경우라든지, 이거는 진짜 크레임 많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열병합발전소라든지, 뭐 이런 것은 전부 다 심의 어떤 크레임이 다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하수 처리장의 관계,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처의 관계, 뭐 이런 것은 전부 다 크레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죠. 공항도 마찬가지죠. 그냥 일반 공항이면 괜찮은데, 우리처럼 뭐 가덕도 신공항 이런 거는 그나마 또 그래도 괜찮은데, 그 밑에 비행기가 다니는 그 밑에 또 신도시 싫어하죠. 군공항 같은 경우는 더 싫어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처 간의 어떤 의견 조율, 그래서 목표 설정하고 계획의 어떤 조정 간의 어떤 의견의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의 어떤 방법론이 들어갑니다. 앞에 계속 이야기했죠. 그죠? 조사 방법론이 지금
그 주변 비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방법을 하면서 우리가 수요 추정을 하게 되죠. 수요 추정 안에 각각의 이제는 어떤 모델 기법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평가 분석을 해서 평가 분석의 방법은 이제 모델링을 사용을 해서 평가하는 분석이 있고 정성적 분석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뭐 정량적 분석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앞에 제가 설명은 안 했는데 스왑 분석이 있죠. 그죠? 스왑 분석하는 것이 그 뭐 장점이라든지 단점, 약점 뭐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의 어떤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해지면은 앞에 말 그대로 계획안을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게 되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평가를 또 하게 됩니다. 이 안에도 물론 평가는 들어가겠죠. 계획안을 집행을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이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레버리지 효과 앞에 지금 제가 설명은 안 해드렸습니다. 레버리지 효과 지금 앞에 두 번째 장에 나오죠. 지금 보면은 분석 평가 안에 레버리지 효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레버리지 효과라는 어펙트죠. 레버리지 어펙트, 그죠? 효과. 자, 레버리지 어펙트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 철학자가 이야기했다라고 그러죠. 뭐 지렛대 하나만 있으면 지구를 들어 올리겠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그마한 어떤 시설을 해놓고 그만큼 지역에 미치는 거, 그다음에 국가에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인데 원래는 마케팅에서 나와요. 이런 것도 마케팅에서 써먹습니다. 마케팅하고 또 은행에서도 써먹죠. 그죠? 빚을 조금만 내가지고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면은 나름대로 큰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빚도 투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빚도 자원이다 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경제 쪽에. 그래서 이제 이런 평가를 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또 계획 안에 또 우리가 만들어서 해놓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앞에 공부했던 것처럼 순환 모델이라고 그러죠. 그죠? 순환 모델 또 다시 이제 보완을 해서 다시 또 계획 안에 집행하는 방법. 이런 유사한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계속 데이터를 모아서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순환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제 3차원적 모델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계획가와 집행관과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다음에 시설 시행자하고 모여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하나 분석을 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맺는 게 3차원적 모델이라고 그랬죠. 그죠? 분석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우리가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조사,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 하나만 우리가 공부를 해놓으면은요, 말 그대로 항상 이야기지만 벽 하나 딱 막힌 것만 보게 된다는 거. 여러분 늘 잊지 마시고요. 이거 하면서 지금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 하나 안에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왜냐면 주변 비례 계획 모델을 설명해라 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이거 대략 몇 줄밖에 안 되죠? 몇 줄밖에 안 되는데 이거 여러분 못 외웁니다. 못 외우는데 여러분 저는 어디서부터 지금 끌고 들어왔나요? 계속 조사 분석에서부터 우리가 끌고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페이지든 세 페이지든 우리가 이렇게 답을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앞에 계속 우리가 목표 설정하는 행태 수요 잠재력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앞에 공부했던 것들을 내용을 전부 다 집약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크레이션 계획할 때 우리가 자원과 이용자 아니면 자원과 그다음에 수요 계획 그다음에 자원이나 아니면은 어떤 시설 도시의 SOC 기반 계획을 할 때 분석할 때 프로 차트의 하나의 방법이죠. 설계를 할 때 어떤 설정을 해서 평가하는 기법까지 모든 것이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이 우리가 지금 다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죠? 주변 베일이든 뭐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전부 다 조사 분석하고 그 다음에 조사 평가하고 그죠?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의 덩어리라는 거죠. 이런 것이 자꾸 덩어리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뒤에 바로 행태적 분석 모델이 나오네요. 자, 분석 모델 앞에 지금 행태적 분석 모델 이야기했습니다. PQI라고 그랬죠. 우리가 저때 그 perceive라고 했는데 저는 페데스트리안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행태예요. 페데스트리안은 보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행자 환경이라는 저는 그 논문을 알고 있어요. Pedestrian Environmental Quality Index였거든요. 그래서 보행자 환경의 어떤 질적인 환경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를 분석을 해서 논문을 쓴 거죠. 그거는 말 그대로 약자로 하면 PEQI입니다. 우리가 123회입니까? 그때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행동과학의 심리학적인 반응입니다. 그죠? 그리고 환경에 관한 지대 측정이고요. 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PEQI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분석 방법입니다. 분석 방법에서 도출해내는 지표죠. 무슨 지표인가요?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 지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적 반응의 어떤 지각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의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가 어떤 곳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나쁘더라, 싫어하더라, 안 가더라, 뭐 이런 것에 관해서 지표를 만들어 놓은 거죠. 번호를 쫙 매겨서. 자, 이런 것이 우리가 PQI고요. 그 다음에 행태 분석의 순환 모델, 금방 이야기 다 했네요. 이런 지표를 가지고 적용을 시켰을 때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그죠? 다음에 이것을 유사한 계획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또 지표를 해보니까 아니네. 해보니까 이게보다는 이런 쪽으로 더 많이 가더라. 전체 다는 아니지만 어떤 곳의 지표는 그죠? 조금 또 반응이 다를 수도 있죠. 아니면 선호도가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지표보다는 이런 것들도 있더라 해서 또 하나가 지표가 뭐 하나가 더 나오겠죠. 1-1이라든지 1-1의 1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표가 하나 더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행태 분석의 순환 모델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술 마련한 데서 두 번째 줄에 나오죠. 디자인을 종합하고 시공 조건을 맞춰서 그것을 설계에 적용을 시켜서 그 다음에 또 그런 설계 안에 나온 것을 이용 후 평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인덱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순환 모델이라 하고 그 다음에 삼원적 모델을 같이 또 넣어놨어요. 이것을 서로가 누가 한다고요? 설계자하고 그 다음에 환경 설계가 그 다음에 행동과학 분석가 하고 모여서 새로운 어떤 모델을 또 연구하는 것을 삼원적 모델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변비를 끝났습니다. 자, 이제 끝내려고 보니까 이제 시간이 벨 울리기 전에 오늘은 끝낼 수 있겠네요. 왜냐면 세이먼즈 골드 접근법은 아주 다양한 접근법이 되기 때문에 주변비율은 자원 이용자 체계라면 세이먼즈 M 골드의 어떤 접근법은 아주 5가지 접근 방법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전전 121인가 시험에 나왔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접근법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접근법이 있는가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